안녕하세요. 단넷 컨퍼런스 2022년 서울 행사에 발표를 맡게 된 김정우라고 합니다. ORM의 특성을 비교해보자. 조금 이제 거창한 제목으로 한번 그 발표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짧게 저 발표자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정우라고 하고요. 클라우드메이트라는 회사에서 서비스 개발팀 리더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넷을 사용해서 웹앱, 서버, 응용앱 등을 개발을 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는지 집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들인데요. 주요 ORM 특징들, 장단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ORM, 각각의 고유의 ORM들이 갖고 있는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인터넷에 잘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ORM에 대해서 샘플, 소스 코드 어떻게 연동하고 어떻게 프로젝트 안에 구축을 해서 CRUD 할 수 있는지를 샘플 소스 코드와 함께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요 ORM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뭐 1000건, 2000건, 3000건 조회하는 그런 성능 테스트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주요 ORM의 특징 부분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크게 뭐 종류는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뭐 N-하이버네이트도 있고 종류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가장 대중적인 단넷 진영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엔티티 프레임워크 그리고 데퍼 이 두 가지를 선정을 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ORM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과거에 단넷에서 액티브 엑스 데이터 오브젝티브로 데이터 외부 인터넷 데이터를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었던 ADO.NET과도 한번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티티 프레임워크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레퍼런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단내 프레임워크 업데이트에 맞춰서 또는 가끔씩 그것보다 더 빠르게 새 기능들이 올라오거나 다양한 기능들이 보완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ORM 객체를 통해서 매개 변수화된 SQL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SQL 인젝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발자가 SQL을 몰라도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코드 퍼스트인 경우에 그렇게 될 것이고요. EF에 대한 이제 특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모델 클래스를 통합해서 이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스키마 변경을 아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메모리 최적화 테이블을 활성화해서 개발을 또 할 수 있고요. MS SQL 서버를 연동하여 사용을 할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더욱 적은 SQL 로그인이 더 적은 롤을 부여받아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점이 많지만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좀 구현이 안 된 부분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량 업데이트에는 아직은 기능이 좀 보완되지 않아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아래 예시에서 포 이치문 안에서 테이블의 레코드 수만큼 데이터베이스와의 왕복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지금 아래쪽에 소스를 보면 스쿨 컨텍스트라는 곳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하는 데이터베이스 컨텍스트인데 이 부분에서 전체 스튜던츠라는 목록을 포 이치문 안에서 가져온 다음에 스튜던츠의 에이지 나이를 일씩 증가시킨다라는 이제 명령을 수행하고 이렇게 되면 그 테이블 레코드 수만큼 스튜던츠가 뭐 3만 명이면 3만 번 이 로직이 돌아가게 될 텐데 데이터베이스에 왕복이 발생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save changes 할 때 다시 레코드 수만큼 데이터베이스와의 왕복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execute SQL 커맨드 또는 execute SQL row인가요? 네, 그렇게 에드호 쿼리를 직접 집어넣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공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대퍼에 대한 부분인데요. 스택 익스체인지에서 개발한 경량 ORM입니다. SQL 매퍼 쿼리 제네릭 타입으로 복잡한 조회 쿼리와 파라미터가 들어갈 수 있고요. 제네릭으로 제공받은 이 제네릭에 대한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하고 이 인스턴스의 목록, 그러니까 리스트가 되겠죠. 이 열거형 가능한 이 인스턴스 목록을 iEnumerable로 반환을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셀렉트 쿼리에 대해서 대퍼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이제 샘플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2라는 어떤 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모델 안에 SQL 문으로부터 실행한 데이터를 데이터2라는 모델에 담고 이 모델은 이제 마지막에 to 리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담게 됩니다. 그리고 조회한 결과를 전달받을 때 쿼리 결과의 데이트 타입이 모델 클래스 또는 레코드일 수도 있겠죠. 데이터 타입과 호환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네, 이거 조금 저는 이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가 인티저, 스트링, 데이트 타임 여러 가지 모델의 각 형식이 다른 모델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만약에 SQL 문으로부터 조회한 데이터가 해당 모델의 그 데이터 구조와 맞지 않으면 치환될 때 에러가 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한번 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코드를 마이그레이션 했거나 아니면 코드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소스가 변경될 수 있고 소스 코드가 변경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런 호환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한다.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개발자가 SQL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좀 필요한 상태로 대퍼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ORM들에 대한 특징을 한번 비교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ADO.NET은 이제 단넷 2.0에서부터 포함이 돼서 배포가 되어 왔었고, 엔티티 프레임워크는 이제 단넷 3.5, 2007년에 출시됐던 제품 안에서는 단넷 안에 하나의 이제 기능으로서 제공이 되었다가 이제 엔티티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의 별도 프로젝트로 분리가 됐던 건이었고요. 대퍼는 이제 2011년부터 스택 익스체인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셀렉트에 대한 반환 형식이 ADO.NET은 데이터셋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엔티티 프레임워크하고 대퍼는 iNumerable로 되어 있는데요. ADO.NET이 셀렉트문에 대한 반환 형식이 데이터셋이라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이제 아래쪽에 단점이라고도 제가 적어놨는데 데이터셋과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 안에는 데이터 로우스가 있겠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캐스트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캐스트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버헤드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ADO.NET이 이제 ORM이 아니다 보니까 매퍼 역할을 해주는 것을 개발자가 열심히 좀 캐스트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점은 이제 아무래도 쿼리 기반의 쿼리의 플랜이 어떻고 쿼리가 어떤 플랜으로 만들어질 것인지 그리고 또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개발팀이 그런 적절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런 명확한 성능 측정을 통해서 ADO.NET이 유리할 수도 있다. 장점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EF는 이 장점 부분에 적어놓은 부분, SQL에 대한 지식 없이도 개발을 할 수 있고,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거의 웬만한 모든 기능을 다 핸들링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전 장표에 나왔던 메모리 최적화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시퀀스로 활용한다던가, 그리고 뭐 대퍼도 마찬가지겠지만 MySQL, MariaDB, 그리고 PostgreSQL, 오라클, SQL 서버는 물론이고 다양한 DBMS를 다 핸들링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퍼의 이제 장점은 가볍고 빠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건 제가 이제 그 개발을 하고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그 상용 서비스에 배포를 했을 때 조금 더 가용성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조금 더 응답성이 올라가는 경험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발표자료 그 뒷부분에 ORM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정말 가볍고 빠른지, 예, 그게 저의 기분 탓이었는지 진짜 빠른지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복잡한 조회도 비교적 쉽게 구현.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에도 쿼리 형식으로 개발 쪽에서는 이제 쿼리를 이 되지만, 그거에 대한 파라미터는 이제 별도의 파라미터로 제공을 하다 보니 이 부분이 SQL 서버 입장에서는 이제 프리페어드 쿼리라고, 에도 쿼리가 아닌 프리페어드 쿼리라는 이제 캐시 유형으로 플랜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발 쪽에서는 에도 쿼리 형식으로 개발하지만 SQL 서버 입장에서는 프리페어드 쿼리로 인식을 해서 이게 성능상의 어떤 또 장점이 있을 것 같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것도 뒤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EF하고 대퍼는 이제 공통적으로 당연히 모델 기반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하는 데 편리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MVC나 MVVM 패턴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이제 EF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EF 어, 예를 들어서 ADO.NET을 이용을 하고 있다가 만약에 사내 전체 시스템을 EF로 접목을 한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로 실행되고 있는 모든 쿼리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ORM 또는 ADO.NET에서만큼 동일한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러닝 커브, 예, 이 부분을 체험을 하고 튜닝을 하고 또 EF에 맞도록 일부분 데이터베이스 수정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단점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모델이 복잡해지면 이제 소스가 많이 복잡해지겠죠. 이거는 사실 뭐 대퍼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대퍼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는 기능이 부족. 이거는 조금 말을 이제 좀 만든 측면이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ORM의 컨셉으로서 필요한 기능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능이 좀 부족하다이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제공되어 있는 기능으로 가볍고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교표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까지 한번 드려보고요. ADO.NET의 단점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서버에서 데이터셋 형식으로 그러니까 조회를 하는 경우에 이제 SQL 데이터 어댑터라는 것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SQL 데이터 어댑터의 fill 명령을 통해서 데이터셋에 어떤 데이터를 채워주죠. 채워주고 이 데이터셋 형식을 리턴을 해주면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데이터셋 안에 있는 복수의 테이블을 이제 추가로 가공을 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뭐 그리드에 뿌릴 경우에도 가공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메모리에 갖고 있을 때, 또는 뭐 모델이 있다면 모델에 이 데이터가 들어가게끔 이제 어떤 적절한 캐스팅 작업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들을 이제 개발자가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A도 단에서 이제 ORM은 아니다 보니까 백엔드에서 바라보는 모델에 데이터를 치환하는 로직을 개발자가 직접 커버해야 했습니다. 이것들이 전통적으로 ADO.NET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 뭐 단점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취약점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특히 역증렬화가 진행될 때, 어, 우리가 그 스트럭처드라는 것을 많이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호출할 때, 어, 데이터 테이블 안에 특정 컬럼에 데이터 테이블을 또 집어넣는, 예, 데이터 테이블 안에 데이터 테이블이 있는 형태.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면, 화면에 보고 있는 그리드 데이터 중에서 변경이 일어난 모든 레코드를 한꺼번에 데이터베이스에 던져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그것을 테이블 타입으로 받은 다음에 이제 머지문을 수행한다든가 하면은 인라인으로 한 건 한 건 루프를 돌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머지문을 통해서 한꺼번에 이제 데이터를 인서트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이제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편리했으나 또 그만큼 보안의 취약점도 이제 많이 대두가 됐었죠. 좌측 아래는 당시 이제 주로 썼던 샘플인데요. SQL 파라미터에다가 어, 타입은 스트럭처드라고 줬었고 그 밸류는 이제 오브젝트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데이터 테이블을 줬었죠. 이렇게 되면 SQL 파라미터 배열 안에 특정 파라미터의 밸류는 데이터 테이블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문제들은 예를 들면 역직렬화 할 때 뭐 악의적으로 어떤 조작된 입력이 들어가 있는 경우엔 이게 서버에 치명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CVE라고 하나요? 취약성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또 때로는 그 취약점 때문에 돌아가던 소스가 갑자기 안 돼서 많이 당황했던 적도 있었고요.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어, 이제 ORM에 대한 어떤 장단점, 특징, 비교 이런 것들을 한번 짤막하게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ORM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좋은 기능 짧게 한번 소개를 드리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EF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은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은 기능들이 배포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뭐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제가 조금 좋아하는 기능인데 이제 익스텐션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긴 하지만 업데이트 프롬, 딜리트 프롬 등등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업데이트 프롬 쿼리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면 딜리트 프롬 쿼리 이 부분이 만약에 업데이트 프롬 쿼리나 딜리트 프롬 쿼리가 만약에 기능이 제공이 안 된다고 한다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또 반복문을 실행을 해야 했을 수 있고요. 또는 아니면 에도 쿼리를 집어넣어서 실행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딜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딜리트도 지워야 하는 여러 건만큼 반복문을 또 돌려서 한 건 한 건 딜리트를 해야 했었겠죠. 물론 이제 에도 쿼리로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ORM 아무래도 이제 링큐를 이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링큐를 통해서 그 시퀄문에 제공하는 그런 수준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거는 EF나 또는 대퍼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라기보다는 링큐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번 잠깐 장표를 넣어봤어요. 화면 이제 아래쪽에 소스 일부분 캡처를 해놨는데 알리아스가 지금 A, B로 되어 있죠. A는 enrollment라는 테이블이고 B는 student라는 테이블인데 이 두 개의 테이블을 auto apply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SQL문처럼 링크의 좋은 기능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은 저는 조인보다는 어플라이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이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를 몰라도 링크의 기능만 잘 활용해서 충분히 복잡한 시컬문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대퍼인데요. 대퍼는 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대퍼에서 호출한 명령을 이제 플랜을 만들 때 prepared라는 타입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젝션을 이제 예방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쿼리 구문 분석 과정이 이제 단축이 됩니다. 이걸 이제 파싱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 부분이 단축이 되고, 물론 이제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이겠지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쿼리가 많이 유입이 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랜 캐시를 재사용할 수 있는, 다시 히트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능상 이제 이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이제 뒤쪽에서 그 어떤 성능상의 이점이 있는지 성능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ORM 샘플 소스 코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다 많이 나와 있는 건데, 다시 한번 그 ORM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와 CRUD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ORM에 대한 소스 코드 보기 전에 ADO.NET에서 제가 좀 좋아했던 기능인데, 잠깐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참고할 만한 소스 코드인데요. SQL info 메시지 이벤트 핸들러를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SQL문을 실행을 하다 보면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뭐 몇 행 영향 받았다 이런 뭐 메시지라든가, 또는 아니면 쿼리를 실행하다 발생하는 에러, 레이즈 에러를 입으로 내거나, 아니면 뭐 트라이 캐치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SQL 자체의 어떤 에러 메시지가 이제 리턴을 받게 될 텐데, 이제 이 메시지 나오는 부분, 뭐 몇 건 적용되었다, 뭐 아니면 내가 어떤 그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 또는 어떤 필요에 의해 프린트문을 일부러 넣었다라거나,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포 메시지가 있는데, 이 인포 메시지를 SQL 인포 메시지 이벤트 핸들러라는 도움을 받아서 인포 메시지 변수에 누적 치환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 그것을 내부적인 로그라던가 뭐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안내 메시지 등등을 보여주는 용도로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SQL문에서 발생하는 메시지가 레이즈 에러 말고는 사실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레이즈 에러 아니면 프린트겠죠. 그래서 프린트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포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를 했다라고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익셉션이 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오른쪽 쿼리 캡처 노란색으로 박스된 부분 보면 캐치문 안으로 들어가서 에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에러에 대한 내용을 뭔가 회사 시스템 내에서 뭔가 에러 메시지를 코드화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에러 메시지 출력되는 어떤 포맷을 좀 맞추고 싶다거나, 뭐 이런 니즈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exception extensions를 활용해서 SQL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메시지를 가공해서 이제 스로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뭐 에러 번호라든가 이제 그 다양한 그 메시지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응답을 줄 수 있겠죠. 네, 이런 기능도 과거에는 이제 활용했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샘플 소스 이 EF 부분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일단 당연히 모델이 있어야겠죠. 모델은 간단하게 뭐 스튜던츠, 이제 오른쪽부터 시작해 보면 스튜던츠, 코스, 그다음 엔롤먼트,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클래스를 만들 수 있다. 예,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제너레이티드라는 이제 어트리뷰트가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아이덴티티 또는 none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아이덴티티로 하게 되면 데이터가 추가됐을 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받아온 아이덴티티 값을 저 코스 아이디에 받아올 수 있다. 그런 어트리뷰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F에서 사용하기 위한 커넥션 정보를 앱 컴픽이나 또는 웹 컴픽의 컴픽 섹션스
connection strings entity framework라는 이제 내용 안에다가 이렇게 화면에 이 노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처럼 내용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EF에서 사용해야 할 DB 컨텍스트, DB 컨텍스트를 상속받은 예를 들어서 뭐 아무 이름이나 상관없고요. 스쿨 컨텍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상속받은 클래스를 작성을 한 다음에 해당 컨텍스트 내부에서 사용할 DB셋을 선언하죠. 아까 이제 모델을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스튜던츠, 엔롤먼츠, 코시스 이게 다 이제 복수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베이스 안에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앱 컴픽 안에 만들었던 커넥션 스트링의 네임을 제가 이제 넣어줬고요. 이렇게 되면 컨스트럭터가 이 생성할 때 저 해당 문자열에 맞는 커넥션 스트링을 가져와서 커넥션을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컨텍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면 데이터를 실제로 조회하는 샘플 소스 코드인데요. 왼쪽부터 보시면 데이터 스튜던츠라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id가 6보다 크고 그리고 라스트 네임으로 디센딩으로 조회를 한다. 이런 쿼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아래쪽에서는 레코드 형식으로 그러니까 형식이 아니라 이제 스튜던트로 이제 캐스팅을 해서 한 건의 인라인 스튜던트에 대한 어떤 뭔가 처리를 할 수 있겠죠. 뭐 추가적인 처리, 뭐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뭐, 뭐 성적을 수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래밍적인 do something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서는 조회하는 쿼리 select 점 select 안에서 전체 스튜던트 안에 있는 모든 컬럼을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회하고자 하고 싶은 컬럼만 이제 new 이제 중괄호 열고 id, age, last name, enrollment date 이렇게 넣었는데요. 이게 이제 SQL문으로 따지면은 select asta가 아니라 select id, age, last name, enrollment date가 되겠죠. 웨어절은 뭐 똑같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정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이렇게 되면 역시 이제 iQueryable 타입으로 이제 데이터를 리턴 받게 되고 이것들을 이제 아래쪽에서 그 다음 로직에서 뭔가 여러 가지 로직들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를 변경하는 부분인데 인서트 하거나 업데이트, 딜리트 하는 쿼리입니다. 이것도 짧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제일 좌측은 스튜던츠에다가 새로운 레코드를 인서트하는 경우인데요. 뭐 저는 임의로 이렇게 한 건데 뭐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스튜던츠를 뉴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뭐 아이디, 네임, 에이지, 엔롤먼트 데이트 등등 여러 가지 값들을 뭔가 화면에서 입력받은 값이 되겠죠. 그런 값들을 입력받으면 뉴 스튜던츠를 하나 객체를 선언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필요한 값들을 치환하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db. 그러니까 db라는 이제 이 클래스 변수 이름은 스쿨 컨텍스트인데요. 여기에 students.add add하고 그 안에 이제 인자로는 new students를 주면 인서트 한 건의 인서트가 물론 save changes까지 했을 때 한 건의 인서트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캡처 부분은 한 건 업데이트하는 부분인데 single or default 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id가 3인 스튜던츠를 가져온 거고 id가 3인 스튜던츠의 first mid name을 길동으로 수정하고 age를 30으로 수정한다. 이런 명령이 프로그램이 되고요. 가장 오른쪽은 딜리트 하는 부분인데 딜리트도 이제 레코드를 한 건만 딜리트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여러 레코드를 딜리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건만 딜리트 한다고 했을 때는 single or default id가 6인 한 건을 remove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save changes 할 때 영향받은 행수를 이제 인티저 타입으로 리턴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멀티 레코드를 딜리트 할 때는 예를 들어서
age가 30보다 큰 delete 멀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remove range라는 명령 안에 인자로 넣어 주시면 역시 여러 건이 지워지게 됩니다. 대퍼인데요. 대퍼에서 간단하게 select insert 또는 execute scala 등을 하는 이제 예시입니다. 얼핏 보면은 이제 EF하고 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좀 큰 차이점은 그 가장 좌측에 select edo para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데이터 2라는 모델에 집어넣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회할 쿼리 하려고 하는 커넥션과 그리고 실제 쿼리문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인자로는 컬1은 999구다. 그러니까 그 쿼리문 안에 골뱅이 컬1이 있잖아요. 예, 골뱅이 컬1에다가 99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이 쿼리에 실행한 결과를 데이터 2라는 모델 타입으로 만들어서 리스트 형태로 만든 다음에 집어넣겠다가 될 거고요. 데이터 2에 대한 모델은 이 아래쪽에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클래스여도 상관없고 레코드여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인서트하는 퀄이고요. execute라는 명령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execute scala 조회한 쿼리로부터 받아온 스칼라 값을 어떤 변수에 치환해서 그 변수의 값을 소스 안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기능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파라미터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이나믹 파라미터스는 그 ADO.NET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의 모습과 좀 유사해요. 거기에 일단 시퀄문을 하나 작성을 하고 그 시퀄문 안에 들어가는 다이내믹 파라미터스의 여러 가지 애들을 하게 되죠. 이제 그 좌측 하단부에 보면 골뱅이 콜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타입이고 이 파라미터의 디렉션이 인풋인지 아니면 인풋 아웃풋인지 아니면 아웃풋인지 이런 이제 방향을 디렉션을 정의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다이나믹 파라미터스를 다 만들면 대퍼의 execute 문 안에 시퀄문과 이 파라미터를 같이 제공을 해주면 쿼리가 실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에 장표에서 링크를 사용해서 아우터 어플라이를 사용하는 경우를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라우 SQL 텍스트를 이제 입력을 받아서 DB 옵티마이저가 그 날 쿼리 문이지만 옵티마이저가 SQL 서버에 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옵티마이저가 프리페어드 쿼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 뭐 아주 복잡한 조인이나 어플라이 연산자, 그리고 뭐 다양한 서브 쿼리 등 뭐 당연히 뷰도 가능하고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 ORM 성능 테스트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윈퐁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좌측 3개의 버튼은 ADO.NET의 셀렉트 쿼리를 알리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 거는 엔티티 프레임워크의 셀렉트 쿼리를 알리는 버튼, 제일 아래쪽에는 데퍼의 셀렉트 쿼리를 알리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이 3개의 버튼들을 루프 카운트만큼 한 번에 다 실행하는 이제 버튼이 위에 있는 배치라는 버튼인데 이렇게 배치 버튼을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셀렉트 문을 여러 번 날리게 되면 이 화면 중간에 로그에 나온 것처럼 뭐 ADO.NET이 10번 실행하는데 0.69초 걸렸다. 그리고 EF가 10건의 셀렉트를 수행할 때 1.98초가 걸렸다. 뭐 대퍼는 10번 호출할 때 0.18초가 걸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쭉 출력을 하게 했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소스를 한번 잠깐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조회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이제 모델을 간단하게 하나 만들었고요. 딜이라는 이름의 클래스이고요. 여기에는 뭐 일련 번호, 시퀀스, 거래일, 구분, 고객명 2, 어카운트 매니저 아이디,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뭐 컬럼은 뭐 몇 개 있던 어차피 동일한 상황의 쿼리를 세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호출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 클래스의 구조는 크게 상관은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간단히 보면요. 뭐 간단하죠. 그냥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루프 카운트만큼 반복문을 호출하면서 ADO.NET에다가 이제 조회하는 명령을 날리게 되고, 이 ADO.NET fill이라는 이제 메소드를 들어가 보면 이제 파라미터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어떤 저장 프로시저를 실행하는 이런 돼 있는데요. 저장 프로시저도 전혀 복잡하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만든 저장 프로시저, 예를 들면 좀 이렇게 생겼는데요.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저장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그런 ADO.NET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DO.NET을 실행하는 메소드가 있고, 또 EF를 셀렉트하는 메소드 하나, 데퍼를 셀렉트하는 메소드 하나. 요거는 뭐 간단하게 우리가 근데 이거는 이제 ADO.NET이 실행하는 것과 EF, 데퍼가 실행하는 모든 쿼리는 똑같이 맞췄어요. 네. 동일한 쿼리,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뭐 100번을 실행하는데 몇 초가 걸리냐,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상대평가를 해볼 생각인데요. 그래서 동일한 기간으로 조회하는 쿼리 역시 똑같고요. 테이블 조인 없이 그냥 하나의 테이블로 모두 조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보면 딜에 대해서 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딜스에다가 치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에이드단도 마찬가지고 EF, 데퍼 모두 이 딜스 형태로 치환을, 이 리스트 안에 딜이 들어간 이 형태로 모두 치환을 하도록 해 놓았어요. EF 셀렉트도 이렇게 생겼고, 데퍼 셀렉트도 쿼리를 만드는 방식만 좀 다르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조회하는 기간도 동일하고요. 조회된 데이터도 당연히 세 가지 모두 똑같겠죠. 데퍼에서도 SQL 커넥션을 만든 다음에 SQL 매퍼, 데퍼.SQL 매퍼를 통해서 쿼리를, 근데 조회되는 타입이 이제 딜이다. 딜 구조로 가져오고 거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뭐 시작일 종료일이 되겠죠. 이렇게 조회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ADO는 EF, 데퍼 이렇게 세 가지의 메소드가 존재하고, 요거를 똑같이 루프 카운트만큼 반복해서 여러 번 실행하는 이제 세 개의 버튼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세 개의 버튼 안에서는 텍스트 입력 상자에다가 실제로 소요된 시간, 총 몇 건을 호출하는 동안 소요된 시간이 얼마냐, 타임 스팬으로 이제 구해서 하는 이제 또 세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버튼이 있고, 아까 이 화면에서 배치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 수만큼, 그러니까 10번, 100번, 500번, 1000번 뭐 이런 식으로 이 세 개의 버튼을 호출하겠다 라고 뭐 아주 간단하게 짜본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으로 세 가지 세 가지 기술로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쿼리의 캐시는 초기화를 하고요. 그리고 파라미터, 또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속성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DB1이라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예, is parameterization forced. 그러니까 다 0이죠. 뭐 다 0이긴 한데 아무튼 매개 변수화도 되어 있지 않고 false plan 이런 옵션도 다 꺼져 있고 캐시도 초기화하고 캐시는 이런 명령으로 drop clean purpose 그리고 dbcc free pro cache 이 명령을 통해서 캐시를 초기화하고 이 명령을 여러 번 날리는 간단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뭐 10번을 실행하겠다 그러면 ADO.NET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셀렉트 콜을 10번 날리겠다 이고요. 한번 눌러볼게요. 10번을 실행하는 동안 ADO.NET으로 10번을 조회하는 동안 0.73초가 걸린 거죠. 그리고 EF로 하면 눌렀고 지금 10번 하는데 2.09초가 걸렸고요. 대퍼로 역시 똑같이 셀렉트 콜을 한번 날려보면 10번 하는 동안 0.19초가 걸렸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매번 이렇게 버튼 눌러가면서 테스트하면 귀찮으니까 이제 배치 버튼 눌러서 한꺼번에 처리가 되게끔 한 거고요. 요걸 지금 누르면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뭐 한 10초, 20초 아마 걸리긴 할 건데요. 넘어가서 이제 이 성능 테스트를 측정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워 BI 활용해서 간단하게 차트로 올려봤는데요. 지금 이 아래쪽에 보시면 10건 처리할 때 총 소요 시간 하늘색이 ADO.NET이고 보라색인가요? 남색인가요? 이 대퍼고 주황색이 EF인데요. 10건 처리 100건, 500건, 1000건, 1500건, 2000건, 2500건, 3000건 이렇게 루프 카운트만큼 세 가지 방법으로 호출했을 때 듀레이션의 썸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10건, 100건, 500건, 1000건까지는 실행할 때 그때그때마다 뭐 특별히 어떤 기술이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ADO.NET 같은 경우에는 1500건에서 조금 많이 올라가네요. 근데 또 2000건 넘어가면 2500건 넘어갈수록 점점 더 EF의 듀레이션이 좀 길어지는 듀레이션의 썸이 길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조금 크게 볼까요? 네. 2000건 처리할 때 EF가 올라갔고 2500건, 3000건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마도 5000건, 10,000건 처리하면 이제 이 셀렉트 쿼리를 실행할 때 EF가 조금 더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테스트를 한 이유는 뭐 대퍼가 좋고 ADO.NET은 평범하고 EF는 별로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 이제 각각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각 개발팀에 맞는 상황에 맞게 뭐 대퍼 이럴 때는 대퍼를 섞어서 쓸 수도 있겠죠. 뭐 어떤 부분에서는 ADO.NET을 쓸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대퍼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섞어서 쓸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뭐 나중에 뭐 이제 대퍼를 쓰다가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EF를 쓰자 이런 이제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요런 간단한 성능 테스트 한번 참고해서 요거 이제 제가 그 장표 시간 관계상 장표에는 소개를 하지 않았지만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할 때도 이 차트와 거의 유사한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각자 적절한 ORM을 선택해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단넷 컨퍼런스 2022 행사 계속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